저는 함께 건너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발표를 맡은 함께 건너조의 김희석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총 3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국민대학교에 재학 중인 저와 그리고 이수학생 그리고 신촌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채원 어린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학 내 프로젝트에서 한 1년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 실현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저희는 채원이를 만났고요. 저희가 그전까지 보지 못했던 본질을 살 수 있습니다. 채원이의 시선을 통해서 저희가 찾은 것은 바로 함께 건너요입니다. 함께 건너요는 한 페이지로 설명드리면 아이들의 생명은 법이 아닌 넛지 디자인을 통해 우리가 함께 직접 지키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를 따라 어떻게 해서 함께 건널 것이며 함께 건넌다는 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배경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린이 안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처음에 이 지표였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현지국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타겟으로 한 14세 이하 어린이도 OECD 국가 중 OECD 국가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걸 보고 좀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고 유형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인데요. 어떤 경우보다 아이들은 횡단 중에 많은 사고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중에도 어린 아이일수록 6학년보다는 이제 1학년 아이들이 키가 작기 때문에 더 많은 사각지대와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 저희만 알고 있던 게 아닙니다. 정부도 이에 대해 알고 국민들도 우리 민식이에 대한 청원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실제로 올해 초에는 민식이법을 실행시키면서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은 강한 제도와 강력한 법으로 다시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민식이법이 발생된 이후에도 우리 곁을 떠난 아이가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요? 저희는 이 문제의 중심에도 많은 논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기사를 보시면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었는데도 징역형이냐라는 논란을 중심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운전자 중심 해결책의 문제점. 여기서 말하는 운전자는 누굴까요? 바로 어른입니다. 어른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봤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해결책은 바로 저희 팀원인 채원이의 시선에서 바라본 문제의 발견입니다. 채원을 통해 저희가 처음 알았던 것은 사각지대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채원이의 키는 122cm입니다.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 여자아이의 평균 키인데요. 밑에 보시는 자료를 보시면 산타페 SUV, 보통 산타페 SUV가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SUV라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제 키가 173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시선에서 운전자의 시야가 머무릅니다. 그거보다 좀 낮은 소나차 차량은 140cm의 시선이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채원이는 그에 비해 키는 12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멀리서 본다면 채원이가 보이겠지만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채원이나 혹시나 가로 앞에 있는 채원이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채원이의 경험을 조금 더 관찰해 보았습니다. 채원이 일기장인데요. 채원이는 학교 갈 때 2번의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꼭 주변을 살피고 자동차가 멈추었는지 확인하며 건넙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어머니와 함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바쁜 날에는 제일 친한 친구인 누나랑 함께 학교를 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보편적인 사례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대부분 보호자나 어른과 함께 길을 건너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친구들과 함께 건넙니다. 저희는 이걸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렇게 건넌다면, 우리 채원이처럼만 건넌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할 수 있지 않을까? 즉 바로 엄마와 아빠가 없다면 주변에 있는 어린이와 보호자와 함께 건너고 친한 친구인 누나가 없다면 다른 친구들과 함께 건넌다면 좀 더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교육을 통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은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을 때 참여시키고 참여는 변화를 이끕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아이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에게도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이 교육에 넛지를 포함시킬 것입니다. 넛지란 선택의 자유를 보존하면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접근 방식인데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어른들에게 꼭 횡단보도에서는 같이 건너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갔을 때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어른이 함께 건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준비한 것이 바로 함께 건너기입니다. 이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평소 여러분이 보시는 그런 횡단보도일 것입니다. 저희는 처음에 여기에 발자국을 찍을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발자국은 어른 발자국과 아이 발자국이 함께 있는데요. 이는 어른과 아이가 함께 발맞춰 걷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좀 저희가 의미를 부여한 점은 어른 발자국이 좀 더 바깥에 있고 아이 발자국이 안쪽에 있습니다.
판단력이 빠른 어른들이 바깥쪽으로 건너면서 아이들을 한 번 더 지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표지판입니다. 함께 표지판과 같이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어린아이와 어른이 함께 건너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친구들과 같이 건너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행동보드를 해치지 않고 가장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표지판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표지판을 설치하겠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알리냐? 저희는 캠페인을 통해 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티머니 카드나 열쇠고리, 굿즈 등을 사용해서 어린이들은 어른들에게 함께 건너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어른들도 차키나 그 외의 물건에 그런 굿즈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아이들에게 함께 건너자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함께 건너요 어린이 보호구역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효과는 단 한 가지입니다. 더 이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아이들이 저희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건넌다면 그것은 나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는 세상을 바꿀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더욱 안전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오늘부터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저라도 함께 아이들과 건너주는 건 어떨까요? 이상 발표를 맡은 김희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